무릎 통증. 이렇게 하면 나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생마입니다. 시니어 건강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뻐근한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하는 통증,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 저도 그 기분 잘 알아요. 제 친구 65세 영자 아줌마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손주랑 같이 매일 30분씩 신나게 걷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비결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무릎 통증을 싹 잡아줄 30분 가까이 되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왜 무릎이 아픈지,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영자 아줌마처럼 통증을 이겨낸 비법까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거예요. 자, 편히 앉아서 저랑 무릎 건강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된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 영자 아줌마를 소개할게요. 영자 아줌마는 60대 중반, 동네에서 제일 활발한 분이에요.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 사고, 손주들 밥 챙기고,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도 떨고요. 그런데 2년 전쯤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뻐근, 손주를 안으려고 앉았다 일어나면 찌릿한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급기야 동네 공원 산책도 못 가게 됐고,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왜 같이 안 놀아줘?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 통증은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방치하면 걷는 자세가 망가지고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심하면 손주와 공기놀이 하거나 동네 마실 다니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영자 아줌마는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영자 아줌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릎 통증의 5가지 원인, 통증을 잡는 8가지 실용적인 해결법,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영자 아줌마의 무릎을 구한 특별한 보너스 팁까지 드릴게요. 중간중간 다른 시니어들의 이야기도 곁들여서 여러분이 더 공감하고 따라할 수 있게 해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영자 아줌마의 무릎이 왜 아팠는지, 무릎 통증의 5가지 원인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연골 마모예요. 영자 아줌마는 60대니까 무릎 연골이 많이 얇아졌을 거예요. 연골은 뼈 사이의 쿠션이에요. 자동차 타이어가 닳듯이 나이 들면 연골도 점점 얇아져요.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죠. 영자 아줌마가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팠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연골 마모는 거의 필연적이랍니다. 두 번째는 체중 문제예요. 영자 아줌마 손주들 챙기느라 맛있는 거 많이 먹었대요. 근데 체중이 늘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예를 들어 70kg인 사람이 계단을 오르면 무릎에 210kg에서 350kg까지 압력이 가해져요. 5kg만 늘어도 무릎은 그만큼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죠. 영자 아줌마도 살찐 뒤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근육 약화와 과사용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평소 운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손주들과 동네 뒷산 등산 갔다가 무릎이 더 아팠대요. 운동을 안 하면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충격을 그대로 받거든요. 반대로 갑자기 무리한 등산이나 스쿼트를 하면 무릎에 큰 부담이 가요. 영자 아줌마처럼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는 초기 관절염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걷다 보면 살짝 붓곤 했대요. 이건 관절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관절염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할 수 있죠. 영자 아줌마도 처음엔 이걸 몰랐다고 해요. 마지막은 무릎 정렬 문제예요. 영자 아줌마는 다리가 살짝 오자형이라 한쪽 무릎만 유독 아팠대요. 걸음걸이가 잘못되거나 다리 모양이 휘면 무릎 한쪽이 과도하게 달아요. 그래서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죠.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 같으신가요? 영자 아줌마 이야기 들어보니 공감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맞춤 팁 드릴게요. 이제 영자 아줌마가 무릎 통증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8가지 실용적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중간에 다른 시니어들의 이야기도 곁들일게요. 첫 번째, 영자 아줌마는 체중을 줄였어요.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10%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영자 아줌마는 매일 먹던 떡볶이와 탄산음료를 끊고 채소랑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어요. 하루 한 끼 밥을 반 공기 덜고 삶은 계란 하나 추가해보세요. 영자 아줌마는 3개월 만에 4kg 줄였는데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제 이웃집 철수 아저씨도 6kg 감량 후 계단 오르는 게 훨씬 편해졌대요. 두 번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예요. 영자 아줌마는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더 약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 3가지를 시작했죠. 첫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5초 동안 버티기 10번 반복. 둘째,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들어 3초 유지 10번. 셋째, 벽에 기대어 살짝 앉았다 일어나기 5번. 이거 일주일에 3번, 10분만 투자하면 무릎이 튼튼해져요. 영자 아줌마는 2개월 만에 허벅지가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줄었대요. 동네 할머니 모임의 민수 할머니도 이 운동 따라 하더니 시장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 온찜질과 스트레칭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무릎이 뻣뻣할 때 따뜻한 수건을 15분 올려놨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통증이 덜하더래요. 또 매일 아침 종아리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을 5분씩 했어요. 예를 들어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쭉 뻗어서 20초 버티는 거예요. 이 간단한 습관이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줬죠. 제 친구 미영 아줌마는 온찜질 덕에 밤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번째, 무릎의 나쁜 자세 끊기예요. 영자 아줌마는 예전에 쪼그려 앉아서 빨래하고 양반 다리로 밥 먹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이 자세들은 무릎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의자 생활로 바꾸고 앉을 때 무릎을 90도로 유지했어요. 무릎 꿇는 것도 피했죠. 이 작은 변화로 통증이 덜하더래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순자 할머니도 쪼그려 앉기를 끄는 뒤로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어요. 5번째, 저강도 운동 시작하기예요. 영자 아줌마는 동네 공원에서 하루 2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점 늘려갔죠.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무릎에 부담 없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영자 아줌마는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손주랑 공원에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대요. 제 사촌 오빠네 할아버지도 수영 시작한 뒤로 무릎 통증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염증 채소를 자주 먹었죠. 또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서 관절이 마르지 않게 했어요. 이 식단 덕에 무릎 부종도 줄었대요. 동네 친구인 현숙 아줌마도 이런 식단 따라 하더니 무릎이 덜 붓고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7번째, 보조제 상담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의사와 상담한 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보조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대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니까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영자 아줌마는 이걸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하니까 효과가 더 좋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조기의 병원 방문이에요. 영자 아줌마는 통증이 2주 넘어가니까 병원을 찾았어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연골 상태를 확인했죠. 다행히 초기라 관리로 충분했대요. 조기 진단이 수술을 막을 수 있어요. 제 이웃집 영희 아줌마도 병원에서 초기 관절염을 발견하고 관리 시작한 뒤로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이 8가지 비법, 영자 아줌마뿐 아니라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효과 만점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무릎을 구할 거예요. 영자 아줌마도 처음엔 실수를 했어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첫째, 통증을 무시했어요. 영자 아줌마는 통증을 참고 시장 다니고 손주 돌봤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아프면 꼭 쉬세요. 둘째, 운동 전 스트레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갔죠. 5분만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셋째, 진통제에 너무 의존했어요. 진통제는 증상을 가릴 뿐 근본 문제를 안 고치죠. 운동과 관리에 집중하세요. 넷째, 잘못된 신발을 신었어요. 낡은 슬리퍼로 걷다가 통증이 더 심해졌대요. 지지력 있는 신발로 바꾸세요. 영자 아줌마의 특별한 비밀 하나 더. 바로 좋은 신발이에요. 낡은 신발은 무릎에 부담을 줘요. 영자 아줌마는 아치 지지대 있고 쿠션 좋은 신발로 바꿨더니 걷기가 훨씬 편해졌대요. 특히 발이 넓은 신발을 골랐고 612개월마다 새 신발로 바꿨어요. 제 친구 제이 아줌마도 새 운동화 신고 걷기 시작한 뒤로 무릎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발 점검 꼭 해보세요. 이제 영자 아줌마는 매일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걸어요. 6개월 전엔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심지어 동네 경로당 댄스 모임에도 나가신대요. 영자 아줌마뿐 아니라 철수 아저씨, 민수 할머니, 영희 아줌마 모두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무릎 건강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 예를 들어 의자 다리 펴기 운동이나 물 한 컵 더 마시기 시작해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이 고마워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무릎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맞춤 팁 드릴게요. 혹시 계단 오를 때 너무 아파요거나 운동 시작하고 싶어요 같은 고민 있으시면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야생마이였습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더 오래, 더 멀리 걸어가요.